자, 오늘은 단계별 단권화. 자, 단권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너네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 그래야 너네가 머릿속에 제대로 집어넣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게 지식이든 아니면은 사전공략법이든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단권화하는 게 좋을까? 일단 지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공략법 단권화가 있을 거야.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지식은 너네가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너네 만약에 중하위권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3, 4등급이 존재했어. 그쵸? 자,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어때요? 뭐 급이 마찬가지고요.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수상, 수화, 수원, 수투 그냥 다 독립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이걸 하나로 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수능까지 개념이 부족한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너네가 수험생활 보낼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단권화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까먹어. 그리고 너네가 뭐 한다? 반복한다. 근데 너네가 단권화하는 건 사실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또 3, 4등급이 어떻게, 5등급, 6등급이 어떻게 또 지식을 자기 손으로 단권화해? 너네가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도 보면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거 다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쁘게 딱 정리해서 단권화 이쁘게 딱 하면 아마 11월 달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를 혼자 하지 마시고 뭐 단거나 돌파구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내가 수상, 수화, 수학원, 수학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근데 흩어져 있잖아, 분명히. 그죠? 그러면 너네가 그 흩어진 거 다시 네 권을 다 보지 마시고 한 권으로 쫙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거 반복해서 까먹지 않게 암기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너네가 공식이 다 암기된 상태라는 거 확신할 수 있고요. 그래야 문제 풀었을 때 쓸데없이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딴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너네가 지식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문제인지 이걸 구분짓고 공부해야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네는 계속 지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은 다 개념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매함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 애매함을 너네가 어떻게 없앨 수 있다? 반복해서 없앨 수 있다. 단권화하고 반복하고 암기해서 지식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 그러면 너네가 공부할 게 뭐만 남았어? 문제 푸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만 남았죠. 그렇게 너네가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애매한 상태로 두지 말란 말이야. 너네 벌써 3월 됐어. 아직도 개념이 애매한 친구 있죠?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로 반복해서 그 애매함을 없애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중상위 친구가 있어요. 뭐 상위권도 마찬가지야. 우리 1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전 개념을 단권화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너네 잘 생각해봐. 실전 개념 교재를 보면은 실전 개념만 적혀 있는 건 아니야. 맞죠? 수학원 이만해, 수학투 이만해, 뭐 선택 이만해. 근데 거기에 사실 거의 상당수가 기본 개념이야. 너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상당수가 그냥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 기본 개념, 실전 개념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그걸 또 반복하기가 엄두가 안 나지. 엄청 두껍잖아. 그러니까 또 단권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실전 개념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꺼내 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이걸 또 단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단권화는 뭘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개공으로 하는 게 좋겠죠. 실전, 개념, 공략법. 여기다가 단권화하면 좋겠지. 물론 여기에는 제가 모든 실전 개념을 적지 않았어. 왜? 너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하지 못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그런 실전 개념은 몰라도 돼. 아니, 모르는 게 좋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다 뺐기 때문에 너네가 정확하게 공부하기 좋은 교재야.
너네 사실 실전 개념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아는 거 있어? 그런 게 좀 없잖아. 너넨 또 그게 애매해. 그래서 문제 풀 때 쓸데없이 생각이 많아. 쓸 수 없는 건데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문제랑 막 섀도우 복싱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또 애매한 상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정체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 아, 이건 지식도 지식인데 사용 기준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사용 기준까지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실계공으로 단권화하고 나머지 실전 개념은 몰라도 된다.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너네가 지식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사공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단권화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이제 중3이가 됐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을까? 사전공략법 스타터와 필유공을 공부하고 있겠죠? 자, 어떻게 단권화하는 게 좋을까? 필유공에 있는 걸 스타터에다가 적는 게 좋겠죠. 그죠? 아, 여기에다가 모으는 게 정답이 돼요. 혹은 저는 사전공략법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아주 훌륭해. 그런 친구는 사전공략법에 단권화해요. 왜? 사전공략법에 단권화가 돼 있어. 이 책은 사실 이 두 개를 공부한 친구가 정리하기 좋게 만들어진 책이야. 그래서 앞에는 스타터가 정리가 돼 있고요. 뒤에는 그 스타터가 어떻게 수학원, 수학2 유형화가 됐는지 필유공, 코어 테마가 딱 적혀 있어요. 정말 이쁘게 요약돼 있어. 그리고 고난도 예시가 들어가 있고. 너네가 만약에 사전공략법까지 공부할 여유가 있다면 스타터 필유공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서 단권화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 공부가 완성이 돼. 이거 두 개 내가 공부한 다음에 굳이 여기다가 단권화하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다 모아서 이쁘게 단권화 하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뭐 여기다가 단권화 해야지. 응? 뭐 간단하게 예시 보면 너네가 필유공에서 삼각함수 활용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반사 공부하잖아. 근데 여기에 도형의 식생성에 대반사가 안 적혀 있어요. 옮겨 적어. 응? 해당되는 파트에 옮겨 적어. 너네가 미정계수 식생성 방식이죠? 근데 미정계수 식생성 방식인데 여기에 안 적혀 있어. 옮겨 적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한 디테일, 그 디테일 중에서 사전공략법 스타터에 없었던 건 내가 추가적으로 기록해 주고 간단하게 예시 적어 놓고 하면서 너네가 단거나 진행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상위권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겠어요? 자, 사전공략법 스타터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전공략법을 공부하고 있겠죠. 근데 저희가 챕터 2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챕터 3 가는 게 아니고 필유공 가는 게 맞아요. 왜? 챕터 3 코어 테마는 어플라이는 필유공을 다 공부했다 생각하고 제가 설명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너네가 필유공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필유공에서 공부한 거 챕터 3에다가 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사전공략법에 모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모아서 너네가 여기에다가 단거나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거니? 너네가 이렇게 사전공략법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에 무엇을 만드는 거야? 분류체계를 완성하는 거야. 너네가 도서관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그냥 책만 처박으면 도서관이 완성이 돼요? 아니잖아. 분류체계가 필요해. 응? 문학이다, 비문학이다, 시, 소설 이런 게 무엇이다. 그런 분류가 필요하고 예시가 필요해. 그걸 너네가 사전공략법으로 완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니?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죠? 문제를 풀고 틀리는 게 있겠지. 그러면 너네가 사전공략법에 해당되는 것을 적지 못했거나 아니면 태세를 바꾸지 못했거나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너네가 이제 이쁘게 분류체계에다가 담아서
나의 실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몇 번을 본다고요? 30번을 본다고요. 이것만 30번을 본다는 게 아니고 친구들아. 아유 답답해 그냥. 당연히 이거를 너네가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얘도 여러 번 봐야죠. 6번, 5번 뭐 이 정도는 봐야 너네가 분류 체계가 머리에 잡히겠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고 피드백하면서 채우면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너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한번 전체 복습. 일정 기간 후에는 전체 복습. 그렇게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너네가 다시 적용 연습하면서 피드백하면서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마다 쭉쭉 복습하고 그러면서 너네가 몇 번을 본다? 30번을 본다. 그렇게 너네가 단권화를 진행하고 반복했을 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 그냥 문제 풀고 쳐박아 놓고 틀린 것도 쳐박아 놓고 이러시면은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200개 풀었는데 선생님 저 70점 맞았어요. 막 이런 친구 보면 물론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는데 그냥 문제 풀고 지나간 거야. 사실 어떻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듯이 공부하시면은 시간만 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단권화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들이 나의 점수가 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네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 데이터가 빛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 작업을 너무 게을리해.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문제 풀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야. 알겠어? 물론 너네가 선천적으로 재능이 되게 뛰어나. 그런 친구는 자연스럽게 분류 체계가 잡혀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친구조차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류 체계 완성한 다음에 데이터 쌓으면 더 좋지 않겠어? 당연히 더 좋죠. 최상위권일수록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수학도 분명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쁘게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애매하네. 이런 생각 분명히 갖고 있잖아.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너네가 사전공략법으로 딱 분류체계 완성시켜 놓고 싹싹싹 집어넣으면 수학 공부 적게 해도 괜찮아. 너네 계속 수학만 공부하는 친구 많잖아. 지금 3월이야. 일찍 시작한 친구 계속 수학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수학만 하겠지. 근데 그렇게 계속 수학 공부만 하시면은 언제 다른 과목 공부해서 언제 대학 가니? 응? 수학 공부를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너네가 국어하고 탐구를 잡아서 너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수학에 무한정의 시간을 쓰지 말란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럼 모의고사 200개 풀어서 70이니까 모의고사 300개 풀면 되겠다. 그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시간을 쏟아 부으면 수학만 조지는 게 아니고요. 국어 탐구도 벌써 조졌어요. 보이지 않아? 응? 예상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공부를 딱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단권화가 필요하다. 기초적인 지식은 돌파구로, 실전 개념은 실계공으로. 너네가 중상위권 문제 푸는 방식을 단권화할 때는 사전공략법 스타터로, 상위권 친구가 단권화할 때는 사전공략법으로 그렇게 너네가 싹싹 단권화하고 거기에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놓으면 너네가 수능 전날에 뭐 보면 돼? 이거 보면 되잖아. 근데 꼭 공부를 중구난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능 전날에 저한테 물어봐. 선생님, 뭐 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이쁘게 모아놓고 반복하고 그걸 한 번 더 보고 시험장 가야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까? 너네 그리고 더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미 충분히 봤어. 이렇게 데이터 모으고 모을 때마다 정독하고 또 데이터 모으고 주기적으로 회독하고 그러면서 30번을 봤어. 그러면 이미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런 상태라면 시험 전날에 자. 쉬겠지. 그리고 시험날 펜만 들고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알겠어요?
허접스럽게 막 이것저것 다 가방에 집어넣고 예열 문제 들고 가고 얼마나 그래요. 응? 저는 시험 볼 때 펜만 들고 갔어요. 회계사 시험 볼 때는 계산기 들고 가고. 그게 당연한 거야. 왜? 이미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얘기했잖아. 저 세무회계 준비할 때 종이가 얇아서 구멍이 날 때까지 봤다니까? 그 정도는 봐야지. 너네가 모의고사 풀 때마다 틀린 거 채워넣고 엔제 풀 때마다 틀린 거 채워놨어.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사전공략법 종이가 얇아져서 구멍이 날 때까지 봐야지. 그게 기본이고 정말 기초야. 그것도 안 했는데 너네가 메디컬 가겠다? 그건 전 좀 너무 거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의대 증원도 취소가 됐어. 당연히 의대 가기 빡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고 그리고 노력했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막 흩어뜨려 놓고서 한 번을 모으지 않아. 어떻게 한 번도 모으지 않고 그게 다 내 걸 되길 바랍니까? 단거나 작업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흩어뜨려 놓으면은 안 한 거랑 똑같아. 그걸 이쁘게 모은다. 그걸 이쁘게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공략법 공부하는 거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공략법 볼륨도 많이 줄어서 너네가 금방 이쁘게 분류체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워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반복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좀 이쁘게 공부하는 나이스 가이, 나이스 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초보자는 기본적인 지식부터 단거나 돌파구, 그 다음에 중위권은 실전 개념부터 단거나 실개공,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전공략법 분류체계 단거나,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스타터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사공법에, 상위권은 사공법에, 그렇게 너네가 분류체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데이터 싹싹싹 집어넣으면서 쭉 연습한다. 그리고 주기마다 회독한다. 그렇게 30번을 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윤구였어요.